이번 연휴에도 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보냈다. 가족들과 연을 끄는 것도 아니었고, 매달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소소한 용돈을 보내드리고, 카톡을 읽씹하지 않고 간단한 답변은 한다. 지난 연휴 전에도 보려고 약속을 잡았었다. 그러나 언니가 바쁘니까 빨리 시간 정하라고 보채는 엄마를 보면서 역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음에 보자고 하고 다시 약속을 잡으려니까 의자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 만나지 말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만나야 한다는 의무감은 있었으나 만나기는 두려웠다. 항상 나의 시간을 내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언니의 시간은 바쁜데 애쓴다고 고마워했다. 그 시간을 내기 위해서 강아지 산책도 포기하고 해야 할 일도 미루고 잠도 덜 자서 피곤하고 바이올린 연습하다가도 빨리 안 온다고 짜증내서 바로 나가서 운전해주고 그렇게 애쓰면서 챙겼는데 자매들은 내가 챙기니까 오히려 더 어머니를 안 찾게 되고 그러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고 오히려 나에게 뭐라고 했다. 자신이 어쩌다 챙기는 게 생색이 안 나니 나에게 불만을 가진 것이다. 또 다른 형제는 다들 뜯어 말리는데 내가 그런 것도 집착이라고 했다. 어머니도 내가 심심하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챙기는 걸로 아는 것 같았다. 나도 내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 그러나 한번 습관이 된 행동은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내 시간을 가지거나 누구를 만나면 죄책감마저 들었었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가까운 곳에 살면 그 죄책감을 벗어나기 힘들다. 지금은 어디서 사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멀리 이사 왔으니 마음의 죄책감도 조금 덜해졌다. 다크 심리학 연애의 법칙에서는 한번 아니다 싶으면 관계를 끝내버리는 사람은 아낌없이 주면서 웬만한 일은 다 넘어가는데 한번 선을 넘는 순간 뒤도 안 보고 돌아서는 사람이다. 이를 경계 기반 단절이라고 하는데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자기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심을 다해 잘해주고 아니다 싶으면 확실하게 돌아서는 사람.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거라는데 그게 딱 나와 맞는 것 같다. 이제 어떤 가족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선을 진작에 넘었고 내가 반응하지 않자 한 개 주면 두 개를 바라고 거기에 불만까지 보태었다. 이제서 후회하고 달콤한 말로 나를 회유하려고 해도 한번 돌아선 마음이 다시 돌려지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을 갉아먹으면서까지 나보다 어머니를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온 게 너무 오래되어서 나조차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어머니는 노후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자식이 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매들이 내가 없으니 그나마 이전보다는 챙기는 것 같지만 어머니의 남은 생을 번갈아가면서 챙긴다고 해도 내가 한 것만큼의 시간과 노력은 도달하기 힘들 것이다. 이번 명절에도 만나야 할지 고민하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쌓인 마음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쌓아두었던 감정이 분출돼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고 후회할 것 같고 또 여전히 꼬맹이 시절에 대하던 대로 나를 바라보고 대하고 지적하고 말하는 행동과 눈빛과 말투 때문에 오랫동안 애써서 가라앉히려고 노력했던 나의 마음이 다시 흙탕물처럼 더러워질 것 같아서 두려웠다. 불교 법문을 들으면서 자게 된 지 몇 년이 지났다. 불교에서는 가족 간의 인연도 조건이 맞아서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인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영원 불변한 것은 없다는 연기법이 무엇인지 최근에 더욱 크게 와닿는다.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된 계기는 강아지들을 보내고 난 이후였다. 그 이후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게 되었다. 강아지들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듯 슬퍼하는 나의 모습에 아물지도 않은 상처에 대못을 박은
냉정한 말로 인해서 나는 가족들의 진짜 모습이 내가 그동안 보아온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내가 데려오는 모든 사람을 하찮게 취급하고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기 바쁘고, 그래서 눈치 보느라 결국 내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박수홍이 부모님 때문에 결혼을 못한 상황이 누구보다 공감이 되는 마음이다. 괜찮은 사람인지 나의 기준이 아니라 가족들의 말에 의해서 판단을 할 정도로 나는 나의 눈보다 가족의 눈을 신경 썼다. 심지어 고양이조차 계속 다시 돌려보내라고 압박을 했었지만 그때는 내가 정신 차린 후라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침묵했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나에게 상처만 주고 자존감을 찢어놓았지만 강아지와 고양이는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존재이다. 강아지 때문에 길었던 힘든 순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들을 버틸 수 있었고, 고양이 덕에 우울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다. 진짜 혼자였다면 정말 놓아버렸을 수도 있다. 지금은 새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니 안 가본 곳이나 이전에 가봤던 곳이라도 너무 소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분이다.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고기와 생선을 잘 안 먹다 보니 사 먹을 곳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차에서 싸온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래도 어디 나가면 돈을 조금 쓰려고 한다. 사실 사 먹지 않고 돈 쓰지 않아도 혼자 나가서 바다와 산을 보고 마음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전에 주말에 자주 쇼핑몰에서 무언가를 사고 맛있는 거 먹고 할 때보다도 만족감이 크기는 하다. 이제는 절에 가면 초를 켜거나 복전함에 돈을 넣고 오기는 해도 불교는 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전에는 잘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는 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전에는 관심 없던, 돈 버는데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던 심리학이나 불교 강의도 매일 듣게 된다. 자매들은 내가 기대 이상으로 잘하는 게 있으면 깎아내리고 질투하기 바빴다. 그건 남 앞에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남들한테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낯뜨거운 상황이 몇 번 있었다. 나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는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에게도 한 번도 진심의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가족들이 내가 정신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 잃고 마음의 밑바닥을 보고 나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릴 때부터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나를 부르지 않았었다. 그래서 친척들 얼굴도 안 본 지 오래고, 명절 집안 모임에서도 나와 사이 안 좋은 언니 때문에 나를 빼고 언니들과 어머니가 모여서 명절을 보냈었다. 그 언니를 빼고 나와 가족들이 명절을 보낸 건 한 번도 없었다. 어머니는 언니들이 시댁을 챙기는 동안만 나를 불러서 시간을 보냈다. 얼마 전에 문자가 왔다. 심심해 죽겠다고. 나는 20년을 혼자 명절을 보내고 남편도 자식도 없는데, 어머니는 남편도 나이 들 때까지 있고 명절에 용돈 챙겨줄 자식도 있고 일이 있으면 바로 달려와 줄 자식이 근처에 살고 있으니 나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나보다 훨씬 나은 상황인데 그동안 그걸 모르고 있었다. 어차피 명절을 같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심심한 시간을 채워줄 존재로 나 자신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어릴 때는 공부하라고 친척들 모이는 자리에 안 데려간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서도 그런 걸 보니 굳이 언니들 있는데 나까지 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나이 차이가 나는 언니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나를 끼워주지 않았었다. 그래서 사촌이 결혼을 했는지 누가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때도 많았다. 어머니가 사촌 얘기를 하는 때는 엄친아 얘기처럼 친척 자랑으로 나를 자극하려고 할 때뿐이었다.
남편도 친구도 자식도 없이 혼자 명절을 보내는 내가 더 불쌍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제는 혼자 명절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복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그 못마땅한 얼굴로 변하는 모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용돈만 인사치레로 보내면 된다. 어머니가 나한테 시간 대신 돈으로 보상하려고 했던 대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우선 나부터 챙기기로 했다. 그래도 내가 무엇을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어머니에게 먼저 사드렸었던 지난날의 내 모습은 진심이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먼저 하고 사고 싶은 것 먼저 사고 여유가 넘쳐 흐를 때 돈으로 챙기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이번 명절은 고양이들과 같이 보내려고 했지만 마지막 날 저무는 해를 보고 쌓인 모든 원망과 아픔들을 내려놓으려고 바다에서 석양을 보면서 혼자 보냈다. 고양이들이 없어서 걱정할 줄 알았는데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양이가 없으니 페니터를 놓아도 좁아서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다만 창문을 열고 내리느라고 차에서 내리는 게 불편해서 너무 더워서 페니터를 끄고 난 후에도 창문을 닫지 않고 자고 일어나니 실내 온도는 2도까지 내려가 있었다. 다행히 이번에 두꺼운 침낭을 사서 침낭 안에 머리를 넣고 자면 새벽에 추워서 깨기는 했어도 핫팩 없이도 잘 수는 있었다. 비싼 침낭이 아닌 알리표 저렴이라서 나름 괜찮을까 우려되었는데 두꺼운 것 빼고는 제 기능은 하는 것 같다. 두꺼운 부피는 오히려 쿠션으로 등받이 역할까지 해주니 나쁘지 않다. 격벽으로 막힌 트렁크는 너무 좁아서 아무리 온도 설정을 해도 페니터를 틀면 실내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간다. 그래서 창문을 조금 열고 환기팬을 돌려도 틀어놓고는 더워서 잘 수가 없다. 격벽을 제거하기 위해 이동식 업무차로 변경하는 것도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지만 가장 큰 허들이 있었다. 승용차에서 개조하는 것은 번호판이 바뀌지 않아서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없는데 벤 차량은 트럭이라서 개조하면 특수차로 번호판이 바뀌고 그래서 고속도로 제한 속도도 110km 도로에서는 90km로 달려야 한다. 이번에 고속도로를 타보니 꽤나 많은 카메라 구간이 있는데 SUV 차량으로 90km로 달리면 뒷차가 어떻게 나올지 안 봐도 상상이 갔다. 이제 날이 풀려서 차에서 페니터를 꺼내서 고양이만 안 데려가면 혼자서 차박이 불편하지는 않지만 내가 집을 비운 동안 고양이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신경이 쓰인다. 고양이들을 데리고 가려면 차를 개조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을 정했는데 속도 제한이 또 발목을 잡는다.